헨리 8세와 엠블린의 유일한 자녀로 태어난 엘리자베스는 모친의 처형 속에 어릴 적부터 갖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으나 선왕 메리 1세의 죽음과 함께 정통성 논란을 딛고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해결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속에 막중한 사명을 띈 그녀에게는 앞으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559년 1월 5일 매섭도록 추운 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성대한 대관식이 거행되었으니 오랜 고난의 마침표를 찍은 26살의 엘리자베스는 이제 명색이 잉글랜드의 여왕으로 당당히 등극하게 됩니다. 한편 그녀는 즉위와 함께 곧바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지해준 구교도 왕이 죽고 신교도 왕이 새롭게 즉위한 상황에서 가장 위협을 느낀 카톨릭 세력들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잉글랜드의 국제적 지위 강화를 내세웠지만 속으로는 잉글랜드 내 카톨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루빨리 엘리자베스를 메리처럼 강대국의 카톨릭 군주와 결혼시키려 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속 실제로 엘리자베스에게 수많은 구혼이 들어왔으니 그들 중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로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자 카를 대공, 스웨덴의 황태자 에릭, 프랑스의 왕 샤를 9세 등이었습니다. 먼저 펠리페 2세의 경우 선왕 메리에 이어서 엘리자베스를 통해 잉글랜드에 대한 영향력을 이어나가려 했으나 카톨릭 군주인 그에 대한 신교 세력의 반발이 심했고 무엇보다 그가 잉글랜드를 자국전쟁에 끌어들여 중요한 칼날을 잃게 하는 등 국민적 평판이 안 좋았기에 일찌감치 후보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외 후보들의 경우 엘리자베스의 성에 차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결혼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고민했는지 여러 이유를 대며 시간을 지연시키다 결국 전부 흐지부지 시키게 되는데요. 한편 이들 후보 중에 유달리 눈에 띄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이 한 명 존재했으니 그는 바로 러시아 류리크 왕조의 황제로서 러시아의 군주만을 칭하는 차르를 공식화시킨 장본인이자 정복전쟁을 통해 자국의 전성기를 구가하며 이후 유럽의 강자 러시아의 초석을 다진 역사상 유일무이한 뇌제 이반 4세였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아직 유럽의 약소국으로 취급되던 잉글랜드의 입장에서조차 러시아는 자신들과도 차마 비교할 수 없는 이제 막 몽골의 영향권을 벗어난 후진국이었고 이후에 강대한 러시아는 당시 이반 4세 때 확장된 영토를 바탕으로 17세기 말 표토르 대제를 거치며 18세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특유의 광기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반 4세의 악명을 이미 잘 알고 있던 엘리자베스는 러시아 사신에게 한마디로 청혼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반 4세는 어차피 처음부터 잉글랜드와의 교류가 목적이었던 만큼 꽝 대신 닭의 심정으로 엘리자베스 대신 그녀의 시녀 메리 헤이스팅스에게 재차 청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메리는 차르의 배우자 혹은 여성 차르라는 뜻의 차리나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으나 시녀인 그녀조차 미개한 야만인의 나라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등 질색팔색하며 노골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엘리자베스 역시 이 2차 제안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이반 4세의 두 번의 구호는 무참히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이반 4세의 당찬 목표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때를 계기로 엘리자베스와 활발히 서신을 주고받게 된 그는 결과적으로 영국과 첫 통상조약을 이루어냈고 이때로부터 시작된 영국 러시아 관계는 이후 수백 년간 숱한 전쟁 속에 동맹과 적대 관계를 반복하면서 19세기에는 크림 전쟁으로 대표되는 그 유명한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기도 하는 등 세계의 숙적으로서 현재까지 냉전적 분위기를 이어오게 됩니다. 짐은 국가와 결혼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은 여왕 스스로 오직 잉글랜드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연연할 뿐 개인적으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애정을 쏟을 겨를이 없다는 그녀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신념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 엘리자베스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기에 버진 퀸, 즉 처녀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는 등 신성한 성녀로 취급되며 공경받기도 했고 반면 그로 인해 튜더 왕가는 결국 단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불임 혹은 생식 기능의 이상 등 악의적 소문도 있었고 사가들 사이에서는 부군과 권력을 나누기 싫어서 혹은 자신의 어머니 엠블린의 예를 비롯해서 부친 헨리 8세의 수많은 실패한 결혼을 본 탓에 결혼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엘리자베스와 격이 맞는 외국 군주들의 경우 대부분 카톨릭 교도였고 그들 중 한 명과 결혼할 경우 신교로 회귀하려는 국교의
왕조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고 외세의 간섭 또한 심해질 것이기에 이 행보를 그대로 보였다가 국민의 지지를 잃은 메리 1세의 예를 보듯 엘리자베스는 국민적 반발과 왕권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외국 군주와의 결혼에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고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신하와 결혼하는 것도 왕의 명예를 실추시킴으로써 모반을 부추길 위험이 있었으니 그녀의 오촌 조카인 이웃나라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의 경우도 신하인 달리경과 결혼했으나 그가 이후 변심하면서 결국 폐위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당시의 관념상 여성이 무엇보다 한나라의 군주가 결혼을 하지 않아 후사를 갖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기에 끝없이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혹여라도 여왕이 갑작스레 사망하여 왕위를 둘러싼 쟁탈전이 벌어진다면 더군다나 카톨릭 교도가 왕위에 오른다면 더더욱 혼란스러울 것이기에 신하들은 여왕의 재위 내내 그녀가 부디 결혼할 것을 호소했으나 그녀가 결혼할 듯 끝까지 하지 않고 결국 40을 넘기게 되자 오히려 노산으로 인한 여왕의 죽음을 걱정하게 된 신하들은 더 이상 결혼에 대해 말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프랑스와 스페인 등 외세에 둘러싸인 잉글랜드의 형국에서 미혼이라는 신분을 오히려 중요한 외교 도구로서 활용했는데 예를 들어 한 국가로부터 군사적 위협이 있으면 또 다른 국가와 결혼을 매개로 동맹을 맺어 이를 저지하고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면 다른 이유를 대 해당 국가의 동맹을 철회한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행위는 기회주의자적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 주변 국가 모두를 적으로 만들 위험이 있었지만 엘리자베스는 완급 조절을 바탕으로 뛰어난 정치 외교 수완을 보이며 이 모든 것을 훌륭하게 피하고 극복해 나갔으니 복잡한 현실과 여성으로서의 단점을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위한 장점으로서 활용한 그녀의 뛰어난 기치 아래 잉글랜드는 눈부신 발전을 위한 거대한 날개의 펄럭임을 점차 시작하게 됩니다. 한편 이처럼 한 번도 결혼하지 않고 자국의 영광만을 쫓은 성스러운 여왕이었으나 알고 보면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 수많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 여러 사생아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었고 이것을 정적들에 의한 악의적 험담으로 치부한다고 해도 실제로 엘리자베스에게는 그녀가 평생토록 사랑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위대한 여왕의 사랑을 받은 그 남자는 과연 누구이며 여왕의 평생의 친구이자 연인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수많은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폭군의 사생아로 자라나 끝없는 시련 속 조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